마카롱 잡지 레이아웃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디자인 요소를 알맞은 위치에 배열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V해서 카피한 디자인 요소를 모두 불러오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로고는 왼쪽 페이지 상단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번이 있는 엠블렘은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배열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는 바디 카피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달콤함이 아삭, 흰 눈처럼 기분 좋은 디저트 캡션은 일러스트 파일 주변에 배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먼저 안내선을 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서 안내선의 기준점을 잡아봅니다. 먼저 돋보기 툴로 부분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눈금자의 끝부분에서 기준선 격자를 꺼내서 안내선의 기준점을 용지의 끝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10mm 안내선과 눈금자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합니다. 10mm. 그리고 위쪽에서도 10mm 띄우겠습니다. 왼쪽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돋보기 툴로 확대합니다. 안내선의 기준점을 용지의 끝부분에 정확하게 맞추고 오른쪽에서 10mm 띄우고 위쪽에서 10mm 띄운 곳에 안내선을 위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엠블렘은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위치합니다.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컨트롤과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크기를 축소해 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양여대 로고를 왼쪽 상단으로 이동시켜서 정확하게 안내선에 걸치도록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고가 좀 큰 듯하니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편집 디자인은 바디 카피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만들어진 타이포그래픽을 선택하고 문자 메뉴에서 윤곽선 만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바디 카피의 끝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크기도 조절해줍니다. 이제 달콤함이 아삭, 흰눈처럼 가벼운 디저트, 기분 좋은 디저트도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돋보기 툴로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달콤함이 아삭 선택을 해서 문자 메뉴에서 윤곽선 만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똑같이 흰눈처럼 기분 좋은 디저트도 선택해서 문자 메뉴에서 윤곽선 만들기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파일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이동시키고 카피를 배열합니다. 현재 사용된 리드 카피와 캡션의 글자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 파일 주위에서
위치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려보죠. 일러스트 파일이 좀 큰 듯 하니까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네. 카피의 위치도 조금 더 그림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로고를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선택하고 색상 견본에서 면의 색상을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조, 색의 농도는 70%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상단의 엠블렘도 마찬가지로 면의 컬러를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색조의 농도도 70%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레이아웃이 더 있죠. 밑에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면 또 다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에도 똑같이 로고와 엠블렘과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캡션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6페이지와 7페이지에도 또 다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페이지가 7페이지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를 하면 모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70페이지, 100페이지가 넘어간다면 이 작업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있는 것이 마스터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패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 페이지들에 A라고 써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기서 A라고 써 있지 않고 없음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갖고 왔다면 아무런 표시도 없을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터 페이지를 가져와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우리가 로고와 엠블렘을 각각 안내선을 불러와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레이아웃에서 로고와 엠블렘은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디지털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든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달콤함이 아삭, 이 캡션도 위치가 바뀔 겁니다. 하지만 로고와 엠블렘의 위치는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먼저 이 두 로고를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두 개를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페이지 패널에서 A 마스터라고 써있는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작업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오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왼쪽에, 엠블렘은 오른쪽에 위치시킬 겁니다. 다시 안내선 보기를 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다시 안내선을 기준선을 잡고 사방에 1cm씩 안내선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로고를 위치 잡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 페이지의 오른쪽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서 오른쪽 상단에 똑같이 안내선의 기준점을 잡고 위쪽에서 10mm, 오른쪽 종이 끝에서 10mm의 안내선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엠블렘을 정확하게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한번 보죠. 안내선을 가려봅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은 A 마스터라고 써 있는 곳에서 로고와 엠블렘의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직접 디자인한 메인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로고가 들어와 있죠. 손바닥 툴로 화면을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에도 엠블렘이 들어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로고가 들어와 있고 5페이지에도 엠블렘이 들어와 있습니다. 7페이지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엠블렘이 들어와 있고 로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패널에서 A 마스터에서 작업한 페이지를 왼쪽 페이지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가 그대로 따라오죠. 오른쪽 페이지도 드래그해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엠블렘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이 마스터 페이지의 기능입니다. 이 이외에도 마스터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잘 활용하여야 여러분들이 편집 혹은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훨씬 능률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한 페이지마다 이런 작업을 한다면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체 선택 툴로 캡션과 타이포그래피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해서 컨트롤 V 합니다. 캡션을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도 이 카피는 필요 없습니다. 타이포그래피도 예쁘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큰 그리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렬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타이포그래피나 캡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커도 좋지 않고 굳이 클 필요가 없겠죠. 너무 또 작아도 좋지 않습니다. 예쁘게 적당한 크기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배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바디 카피의 끝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너무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체감을 갖는 것이 좋겠죠. 가능하다면 바디가 끝나는 부분에 밑줄 라인에 끝선에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중간 부분에 이 행간과 바디의 행간을 잘 눈대중으로 계산을 해서 위치를 잡는다면 그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 다음 페이지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캡션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는 필요 없습니다. 지우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왼쪽 하단으로 위치하고
캡션을 일러스트 파일 옆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죠. 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단 그리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잡지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페이지의 바디 카피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의 바디 카피가 정확하게 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라인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라인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라인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라인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업한 디자인을. 오른쪽 페이지의 끝선에 맞춘 라인이 왼쪽 페이지에 정확하게 맞아야 가독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겠죠. 얼추 맞았지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라인을 그어보죠. 조금 두껍게 해서 보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레이아웃의 바디 카피는 아예 이 행간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바디 카피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죠. 왼쪽에 있는 바디 카피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끝낸다면은 안 되겠죠. 밑에 있는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 네. 자,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선 격자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 기준선 격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볍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격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선 격자는 다단 편집 시에 행간을 동일하게 해줘서 가독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입니다. 기준선 격자를 사용하면 단락 중간에 텍스트의 크기가 다른 글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단락 간격, 즉 일정한 행간을 유지하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소설책 등 단행본을 보면 왼쪽 페이지의 글과 오른쪽 페이지의 글 줄이 가지런히 맞추어진 것을 봤을 겁니다. 텍스트 상자가 여러 개로 구성된 다단 편집에서 기준선 격자는 바로 이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행간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도구로 글 상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를 실행해서 임의의 카피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하고 나눈 명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를 하겠습니다. 행간은 17포인트를 한번 해보죠. 17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사녀건 우찌오에서 글 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줄 바꿈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먼저 지금 만든 글 상자에 기준선 격자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메뉴에서 격자 및 안내선에서 기준선 격자 표시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준선 격자가 가로로 보이게 됩니다. 혹시 기준선 격자가 세로로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레이아웃의 여백 및 단에서 쓰기 방향이 세로로 되어 있으면 기준선 격자는 세로로 보입니다. 쓰기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보기 메뉴에 격자 및 안내선에서 기준선 격자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디자인의 환경 설정에서 격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경 설정의 격자 대화 상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간격입니다. 현재 지금 만들어 놓은 글 상자의 행간은 17포인트입니다. 문자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죠. 17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기준선 격자의 간격도 행간과 똑같아야 합니다. 17포인트 간격, 여기도 똑같이 17포인트 입력이 되어 있네요. 17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문자 메뉴에서 단락 패널을 불러옵니다. 단락 패널에서 단락 패널의 팝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팝업 메뉴에 격자 정렬 메뉴가 있습니다. 격자 정렬 메뉴에서 정각 상자 아래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글 상자를 잘 보십시오. 격자 정렬에 정각 상자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 상자에 있는 글들이 기준선 격자에 자석처럼 붙어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 상자를 이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격자에 자석처럼 철컥철컥 붙어 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간을 정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기준선 격자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왜 사녀건 웃지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20포인트로 크게 해보겠습니다. 20포인트로 늘려줍니다. 밑에 줄이 왜 사녀건 웃지요 바로 밑에 있는 행이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기준선 격자에 붙습니다.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격자를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단락 패널에서 팝업 메뉴에서 격자 정렬을 없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글 상자는 기준선 격자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 상자에는 기준선 격자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 도구로 왜 사녀건 웃지요를 선택해서 다시 20포인트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글줄이 자동으로 기준선 격자에 붙으면서 행간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선 격자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글 상자에 왜 사녀건 웃지요를 선택하고 똑같이 20포인트로 키워보겠습니다. 결과가 다르죠. 기준선 격자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자만 커질 뿐이지 행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택해서 행간을 인위적으로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주면은 위에 있는 행간과 밑에 있는 행간이 동일하게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다단 편집에서 글 상자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 경우에 한번 보죠. 넘치는 카피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클릭해서 카피를 보이게 합니다. 기준선 격자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글 상자도 넘치는 카피를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자, 이렇게 하면 기준선 격자가 적용되어 있는 글 상자는 왼쪽 글 상자와 오른쪽 글 상자의 글줄이 나란히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선 격자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글 상자는 한 번씩 더 조정을 해줘서 정확하게 맞춰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내선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단락의 중간에 크기가 다른 글자가 존재한다면 이 행간은 더 흩어지게 되겠죠. 선택해서 행간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행간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 상자를 조금 조절하게 된다면 행간은 맞지 않게 됩니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끝줄도 당연히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좀 더 나은 깔끔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기준선 격자의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카롱 잡지 레이아웃에서 기준선 격자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마카롱 잡지 레이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에 바디 카피에 기준선 격자를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선 격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표준 모드로 돌아와서 안내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메뉴에 격자 및 안내선에서 기준선 격자 표시를 선택합니다. 파란색 격자가 보이죠? 자, 그리고 툴박스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바디 카피를 클릭하고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해 봅니다. 문자 패널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행간 값은 16포인트입니다. 인디자인 환경 설정에서 격자를 선택합니다. 간격을 행간값과 바디의 행간값과 동일하게 16포인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시작 지점을 페이지 위쪽, 기준이 페이지 위쪽과 위쪽 여백이 있습니다. 페이지 위쪽은 페이지 맨 위에 하얀색 종이에서부터 기준점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고, 위쪽 여백을 선택하면 기준선 격자는 여백 안내선 안쪽에만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페이지 위쪽을 선택하고 시작 지점의 포인트를 0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한계값은 75% 이하로 화면이 축소되면 기준선 격자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 기준선 격자의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간격값이 행간값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위쪽부터 16포인트의 기준선 격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단락 패널을 불러옵니다. 단락 패널에서 팝업 메뉴에 격자 정렬에서 정각 상자 아래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정각 상자 위쪽, 정각 상자 가운데, 로마자 기준선, 정각 상자 아래쪽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각 상자 아래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준선 격자에 바디 카피가 붙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전환하고 안내선을 한번 가려보죠.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바디 카피가 밑으로 좀 내려왔죠. 조금 당겨서 위로 한 칸 올려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트리밍도 조금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글씨 높이와 글줄 높이와 조금 맞춰주도록 조금 조절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왼쪽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게 높이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디지털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도 조금 위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준선 격자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모드를 선택합니다. 기준선 격자는 이미 보고 있죠. 문자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디 전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하고 문자 패널에서 행간을 확인해 봅니다. 18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디자인의 환경 설정의 격자도 행간 값은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을 페이지 위쪽에 두고 시작 지점을 0포인트로 입력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아직 기준선 격자에 붙어 있는 건 아니죠. 단락 패널에서 팝업 메뉴에 격자 정렬에 정각 상자 아래쪽을 실행해야 기준선 격자에 붙게 됩니다. 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전환하고 안내선을 가려 보겠습니다. 예, 사진과 글 줄의 높이가 좀 다르니 이번에는 사진을 조금 트리밍을 더 하겠습니다. 네,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트리밍을 글 줄과 높이를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카피와 비주얼을 선택해서 리드 카피죠. 리드 카피와 비주얼을 선택해서 바디 카피 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버헤드와 헤드라인도 조금 밑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조금 더 키워주고 오버헤드도 조금 헤드라인 쪽으로 조금 더 붙이도록 합니다. 바디 카피를 조금 더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군요. 리드 카피를 바디 카피 쪽으로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도 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위에 있는 행간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행간 2개 정도를 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맞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조금 들어옵니다. 네. 네,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표준 모드로 돌아와서 안내선 보기를 합니다. 기준선 격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자 패널에서 문자의 행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바디 카피를 선택해야죠. 바디 카피를 선택하고 컨트롤 A 합니다. 18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디자인의 환경 설정에서 격자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작 페이지는 페이지 위쪽, 그리고 시작은 0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간격은 18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단락 패널을 갖고 와서 팝업 메뉴에 격자 정렬에 정각상자 아래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전체 선택 툴로 전환한 후에 지금 카피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바디 카피를 조금씩 당겨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까요? 시작 지점을 한 칸 더 올려주겠습니다. 네. 끝줄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보게 하죠. 이쪽도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다시 안내선을 가려보겠습니다. 네, 이 카피가 조금 너무 떨어져 있네요. 조금 위로 올리죠. 한 칸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쪽 리드 카피와 줄을 좀 맞춰서 여기서 시작을 하죠.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디 카피, 리드 카피를. 그리고 그림과 일러스트 파일과 그림 캡션도 조금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네. 리드 카피의 행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행간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카피에 줄과 맞추면서 조금 밑으로 더 이동을 해주죠. 마카롱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헤드도 조금 더 밑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높이도 이쪽에 오버헤드 높이와 일치하도록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디지털 편집 디자인도 조금 위쪽으로 붙여보죠. 네, 이제 비로소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요 디지털 편집 디자인이 지금 묶여 있네요. 자, 그러면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바디 카피를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바디 카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락 패널에서 먼저 격자 정렬에 격자를 풀어줘야 되겠죠. 기준선 격자를 풀어주고 문자 패널에서 16포인트를 15포인트로 먼저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인디자인 환경 설정의 격자로 가겠습니다. 간격을 15포인트로 지정해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단락 패널의 팝업 메뉴에서 격자 정렬을 다시 지정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전체 선택 툴로 이제 카피의 그리드를 조금씩 조절해 주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도 되겠죠. 네, 그림의 높이와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카피와 그림의 높이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오히려 조금 더 트리밍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카피와 일러스트 파일을 바디 카피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키죠. 오버헤드와 헤드라인도 그림의 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디지털 편집 디자인을 선택해서 위로 올려서 끝선에 정확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예,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의 잡지, 마카롱 잡지 레이아웃의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바디 카피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본 것과 같이 기준선 격자를 활용해서 글줄을 깨끗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행간값과 기준선 격자의 값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예제를 참고해서 레이아웃을 완성해서 인디자인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의 크기는 232에 297 펼침면입니다. 페이지 마주보기를 체크해야 되겠죠. 여백은 위에 25, 아래 25, 왼쪽 20, 오른쪽 20mm씩 줍니다. 그리고 3단 그리드를 기본으로 레이아웃을 작업합니다. 사용하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준 마카롱 1, 마카롱 4, 마카롱 5번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서체는 바디카피는 나눔 명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영문은 타임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글자의 자간과 크기, 행간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의 로고와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이 들어간 엠블렘은 마스터 페이지를 활용해서 적용시키십시오. 그리고 바디카피의 기준선 격자를 적용해서 글줄을 깔끔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이클래스 과제란에 인디자인 파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7주차 수업 시작 전까지입니다. 예제에서 보면 바디카피를 나눔 명조로 바꾸었고 리드카피를 해체해서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눔 스퀘어 볼드라고 써있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작업한 리드카피를 두 단락으로 나눈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두 단락으로 나눠야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어디서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마스터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와 바디카피의 기준선 격자를 잘 적용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헤드로 사용했던 달콤함이 아삭, 흰눈처럼 기분 좋은 디저트를 일러스트 그림의 캡션으로 활용했습니다. 추가된 것은 카피가 추가됐습니다. 그림 밑에 그림 1, 마카롱은 프랑스의 고급 과자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이탈리아에서 유래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진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2에 대한 설명은 마카롱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워야 한다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림 밑에 캡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여러분이 디자인한 디지털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는 바디카피 끝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시된 예제를 참고해서 이 레이아웃을 완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클래스의 과제란에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